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 성향을 가진 장동혁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것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친이 쿠데타에 대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결국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틈타 친일 세력들이 다시 득세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역사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군사정권 시대가 종식되기는 했지만 박정희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병폐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전두환의 하나회와 같은 새로운 불씨로 되살아나 결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제 분야를 전문 관료들에게 맡겨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결국 12.12 군사 쿠데타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잊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는 우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 관료들을 지나치게 믿고 맡긴 결과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하여 수많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전자정부 정책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씨앗을 뿌렸고 노무현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들은 한류 열풍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허울뿐인 이미지와는 달리 건설 산업에만 치우친 경제 전문가였을 뿐 오히려 IT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등 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부였습니다. 보수 진영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만을 이용하여 박근혜라는 인물을 내세워 정권을 잡는 데 이용했을 뿐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인해 검찰 권력만 키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은 명백한 역사의 역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김문수 후보의 41%라는 지지율, 그리고 이번 장동혁 당대표 선출 결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정국은 특검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물론 인천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발견된 다량의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마약 수사를 통해 이 땅에서 거짓과 폭력 그리고 부정부패를 영원히 몰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극우 유튜버와 언론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범죄 사실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